이거는 하이플로 네이잘 캐뉼라고요. 다른 강의와 달리 여기 디스클로즈 할 게 있는데 저희 하이플로 네이잘 캐뉼라 기구입니다. 옴니옥스라는 것을 한국 수도하고 헬스케어하고 맥 ICS 인공호흡기 회사하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호흡기 또 중환자실 또 인공호흡기 이거를 20-30년 한 뒤에 하이플로우 세라피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다시 한번 아주 베이직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자를 만나면은 하이폭시아 또는 하이퍼캡니아, 레스피라토리 에소스 이런 것들이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 적을 대항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 레스피라토리 트랙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휴미디피케이션과 와밍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기능을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은 가스 익스체인지에도 관여가 됩니다. 이게 렁 미케닉스에도 렁 미케닉스 가스 컨디셔닝, 그다음에 메타볼릭한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터링, 스멜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쁜 냄새 맡으면 피하게 되는 것도 다 이 에어웨이에 있는 그 기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뮤코실러리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글자가 작지만 렁 미케닉스, 가스 컨디셔닝, 그 다음에 여기 뮤코실러리 트랜스포트가 보면은 이게 히트와 휴미디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이 렁에 내재된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에 있어서 뮤코실러리 클리어런스가 중요한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 산소도 있고 트라우마인데 보면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적정한 템퍼러처하고 적정한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키오브론 결출이 같으면은 한 34 내지 40도 정도가 돼야 되고, 산소의 경우는 하이폭스가 있으면 물론 이제 실러리 무브먼트가 정지가 되고, 그러나 또 F5가 너무 높으면 이거 자체가 또 이 실리아의 셀 데미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투베이션이라는 트라우마는 실리아 자체의 물리적인 손상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엑스패션 한 뒤에도 환자들이 좋아져서 엑스패션을 해도 회복되는데 한 4 내지 8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이디에이션 치료한 환자들 여러 그 호흡기가 취약하게 되는 것에도 바로 이런 뮤코실러리 클리어런스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이 생기면, 호흡기에 감염이 생기면 실리아가 손실되고, 그다음에 뮤코스가 많아지고, 피스코 일라스티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박테리얼 톡신에 의해서 이 실리아의 모틸리티가 줄어들고, 실리아의 울트라스트럭처럴 디펙트가 생기고, 이런 것이 다시 뮤코실러리 클리어런스를 나빠진 클리어런스를 더 나빠오게 하고, 이것은 인펙션에 더 취약한 상태로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 상태의 환자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폭시아나 하이퍼캡니아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많은 원인들이, 그렇게 된 많은 원인들이 인펙션 아니겠습니까? 뉴모니아, sepsis. 이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에어웨이의 기능이 나쁘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럴 라이나이티스, 우리 코감기 걸렸으면 그런 이 뮤코실러리 펑션이 회복되는데 3 내지 8주가 소요가 되고, 요즘 독감 많이 도는데 독감에 의한 뉴모니아를 걸린다면 무려 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습도와 온도는 기도의 캘리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떨어진다든지 온도가 떨어지면은 에어웨이가 수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가 적정해도 너무 과도한 과호흡을 오래 한다든지 그런 유사한 상황, 예를 들어서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한
가스 유량이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습도와 온도를 빼앗기게 되면은 그 자체로 꼭 천식 환자들 같이 또는 COPD 환자 같이 브론코 컨스트릭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벤틸레이터 하는 환자들 모니터를 봐도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그런 그래프나 숫자상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 또는 하이플로우 옥시전 세라피는 이 니오네이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보면은 히스토리컬 컨트롤하고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 비교했을 때 그 신생아들이 엑스투베이션 하는 시점에 벤틸레이터 레이트가 훨씬 높은 시점에서 벤틸레이터를 뛸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더 미숙한 상태,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엑스투베이션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벤틸레이터 치료 기간이 18일 대 11일로 줄어들고,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도 적고, 그 다음에 디스차지 할 때 그 체중도 더 높더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07년이었고요. 성인에서 쓰이기 시작하고 문헌에 나오기 시작한 건 20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레스피라토리 페일리어의 하이옥시전 세라피가 2010년도부터 퍼블리케이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RCT 스타디가 아니었고요.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디스프니아나 마우스 드라이니스, 오버올 컴포트가 마스크 할 때 비해서 좋다.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마스크 옥시전 할 때는 28회인데 21회로 줄어들고 PaO2도 더 좋고, 이런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랜드마크 스타디가 되는 것이 2014년도에 프랑스 그룹에서 낸 것이죠. 어큐트 하이폭세믹 레스피라토리 페일리어 환자에서 하이플로우하고 네이잘 캐뉼라, 그 다음에 난인베이시브 마스크, 이렇게 세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약 100명씩이 되고요. 이 환자들 특성을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은 레스피라토리 페일리어 원인이 커뮤니티 어쿼이드 뉴모니아, 하스피털 어쿼이드 뉴모니아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이레터럴 인필트레이트 여부가 역시 거의 80%예요. 그리고 PF 레이쇼로 보면은 150 근처니까 모양만 디퓨즈하지 않았지 거의 ARDS, 모더리트 시베리티의 ARDS하고 유사한 시베리티를 가진 어큐트 하이폭시아 환자들이었거든요. 보면은 이 인투베이션 레이트를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는데 PF 레이쇼가 200 이하인 환자들, 좀 더 나쁜 환자들을 해서 보면은 종래의 다른 방식에 비해서 하이플로우 그룹이 인투베이션을 적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90일 모텔리티를 보면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이 살았어요. 하이플로우 옥시전 그룹이요.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됐고, 제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퍼브메드에서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를 넣고서 아티클 수를 찾아봤더니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숫자가 연간 한 50건 정도 되다가 2015년 이후로는 100건, 170건 정도 되고 2019년 작년 한 해는 280건 정도가 퍼블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또 논문 출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보면은 메타아날리시스가 하나 체스트지에 발표가 됐는데 18개 연구, 거의 4,000명 정도 환자인데 가장 중요한 아웃컴, 이제 모텔리티지 않습니까? 모텔리티를 보면은 컨벤셔널 옥시전에 비해서 오즈 레이쇼는 0.65, 근데 1을 넘어가고 NIPPV에 비해서는 0.63, 근데 역시 1을 넘어가고 두 가지를 다 합한 방법하고 하이플로우를 비교를 하면은 오즈 레이쇼 0.67, 다시 말해서 33% 정도는 덜 사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통계상으로는 2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통계적인 현상이고, 물론 이거를 오른쪽 걸 중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무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0.67을 강조를 하고 싶은 클리니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투베이션을 회피할 수 있었느냐를 보면은 컨벤셔널 옥시전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NIPPV하고는 뭐 통계적으로 좀 걸리긴 하지만 오버롤하게 보면은 일에 안 걸리죠. 이때는 0.60 해서 옥시전, 그러니까
기존 방법의 네이살 프롱이나 뭐 마스크 또는 NIV를 한 경우에 비해서 하이플로우를 채택하면 하이플로우를 환자한테 쓰면 인투베이션 해야 될 상황을 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산병원은 2010년인가 그 첫 번째 퍼블리케이션이 나오기 사실 조금 전부터 이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룹의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봤는데 그 프랑스 스타디에서 나온 어큐트 하이폭스미क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에서도 인투베이션을 안 한 수 있었던 게 50%를 넘었었고요. 카디오제닉 풀모니 이디마도 한 30% 정도에서는 성공하고 그랬는데 유난히 그 엑스투베이션 후에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 환자들은 이걸 쓰면 거의 70~80% 환자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인투베이션 해야 될 정도로 그 엑스투베이션 후에 상태가 다시 나빠져가지고 리인투베이션 해야 될 정도의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플로우를 하니까 대부분의 환자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하이플로우가 포스트 엑스투베이션 후에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 환자들한테 좋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자마에 나온 것인데 스페인에서 된 스타디고요. 리인투베이션 리스크가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리인투베이션 리스크가 컨벤셔널은 8.7%인데 이것은 1.5%, 그 다음에 포스트 엑스투베이션 스트리더가 발생률이 4.1%에 비해서 1%가 안 되고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리인투베이션도 보면은 이 주황색 선이 하이플로우 아닌 방식으로 환자들 치료하는 것과 하이플로우를 한 경우에 보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인투베이션의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환자들로서 엑스투베이션을 한 뒤에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옥시전 세라피하고 비교하지 않고 NIPPV하고 비교를 했고 그때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 병원 연구 결과를 코리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출판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NIV 그룹하고 하이플로우 그룹하고 비교를 했는데 보면은 엑스투베이션 후에 ICU에 머무는 시간이 NIV를 했을 때는 10일 정도 되는데 하이플로우 했을 때는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 빨리 ICU에서 퇴실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ICU 모텔리티를 봤을 때 NIV 그룹은 20.5%였고 하이플로우 그룹은 8.8%였습니다. 근데 P-밸류가 안 나왔어요. 근데 P-밸류는 안 나왔지만 확실히 이거는 이제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럴 것 같고 이쪽 그룹이 더 많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포스트 엑스페이션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 있는 환자들을 PaCO2가 낮은 환자, 45 미만이었던 환자하고 PaCO2가 높았던 환자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 CO2가 높은 환자들은 리인투베이션 회피율이라든지 ICU 모텔리티 그런 것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PaCO2가 낮은 환자들, 그러니까 주로 환자들이 엑스페이션 후에 주로 하이폭시아가 문제가 된 그런 환자들에서는 NIV 그룹이 리인투베이션 어보이던스가 63%였는데 하이플로우 그룹은 85%였습니다. P-밸류는 0.07로 0.05에 상당히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ICU 모텔리티를 보시면 NIV 그룹은 27.3%, 하이플로우 그룹은 3.6%, 그 다음에 인하우스피털 모텔리티도 40.9%, 14.3%. 여기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마 PaCO2가 높기 때문에, 높은 특성 때문에 NIV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서 하이플로우의 장점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NIV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주로 하이폭시아 도미넌트한 포스트 엑스페이션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 그룹에서는 하이플로우 옥시전 세라피가 확실히 우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플로우 세라피가 ICU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동에서도 많이 쓰이고 응급실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썼던 스타디 5개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것을 보면은 인투베이션 레이트가
0.53, 오즈렛이 0.53.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줄이는 경향이 분명히 응급실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의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초기에 매력적이었던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CPAP 비슷한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이게 유량이 많고 한정된 공간에 이 유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백워드 프레셔가 생겨가지고 마치 핍을 좀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렁 볼륨이 증가가 되고 뭐 그런 렁 에어레이션이 좋아지고 컬랩스가 예방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 뭐 실험적인 벤치 스터디에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하이플로우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 효과도 물론 있지만은 이거보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휴미디피케이션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서 그 뮤코실 클리언스를 보장해주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기에 된 스터디에 보면은 이건 이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이제 이 원으로 그려진 것이 렁 앤 미케닉스인데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렁의 컴플라이언스에 해당이 되고 이 원의 두께는 컨덕턴스 일종의 그러니까 리지스턴스를 반영해주는 지표가 되고 이 원의 면적은 워크 오브 브리딩 사람이 이제 호흡 때문에 써야 되는 그 워크 오브 브리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을 보면은 24에서 25도 상온에 그다음에 습도는 50% 정도의 공기를 마실 때에 그 아이들이 보이는 워크 브리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5도에 100% 휴미디티로 했을 때 줄어들죠. 기울기는 높아지고 폭은 좁아지고 이 원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디어라는 습도와 아이디어라는 온도의 공기를 주무는 것이 워크 브리딩을 줄여준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환자들이 퍼티그에 빠지고 그 워크 브리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체스트하고 복부가 서로 따로 놀거든요. 그걸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에이싱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성인에서 연구된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소라코 앱도미널 에이싱크로니를 메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립 케이지가 움직이는 양, 그다음에 복부가 움직이는 양을 더해 가지고 이걸 총 맥시멈 컴파트먼트 앰플리튜드라고 하고 그것을 타이달 볼륨으로 나눈 값을 했을 때 그것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 없이 정확하게 같은 시간대에 피크에 이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1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서로 피크에 이르는 시간이 그러니까 체스트볼과 복부가 피크에 이르는 도달하는 시간이 틀려지게 되면은 이게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덱스를 하나 재했고 또 하나는 앱도미널 모션 이 S분의 립 케이지가 움직이는 것의 한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의 그 앱도미널 복부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걸 M으로 표시해서 S분의 M을 가지고 이렇게 뭐 사인인지 무슨 그런 수학적인 것을 해냈어요. 이것도 M이 넓으면 이게 그 에이싱크로너스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로네이설 마스크로 산소를 줄 때는 이 MCA 오버 이 V 타이럴 볼륨의 요것의 1.02였는데 하이플로우를 하니까 그것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페이즈 앵글이 19도였던 것이 12.6도로 그 줄어드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이플로우를 하는 것이 이런 소라코 앱도미널 에이싱크로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이플로우 할 때 타이달 벤틸레이션의 조금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타이달 볼륨이 증가가 되고 엔드 엑스피라토리 볼륨이 늘어나죠. 이거는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서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프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 렁 볼륨을 잴 수가 있어요. 이게 앱솔루트 볼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비트러리한 그 유니트로 해서 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을 이렇게 재줍니다, 기계가. 그렇게 해서 봤더니 로우 플로우 옥시전 할 때는 타이달 베리에이션이 타이달 볼륨에 해당되는 인덱스거든요. 1512였고 하이 플로우를 할 때는 1671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산병원에서 스터디해서 그 어큐트 앤 크리티컬 케어 2018년도에 출판한 것인데,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 할 때 글로벌한 벤틸레이션과 렁의 리저널한 벤틸레이션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등록한 다음에 한 번은 네이절 캐뉼라로 해서 재고, 한 번은 하이플로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2번을 쟀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이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프에서 EIT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 네 구역도 재고 이렇게 버티컬하게 벤트럴, 그다음에 미드 에어리아, 도살 에어리아 재고, 라이트 레프트도 재고, 요걸 네 레이어를 위 두 개를 벤트럴, 아래 두 개를 도살 이렇게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절 캐뉼라 할 때에 비해서 하이플로우를 하게 되면 우선 타이달 볼륨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구역 쿼드런트로 나눠서 봤을 때 모든 구역에서 빨간색, 그 하이플로우를 할 때가 파란색, 네이절 캐뉼라를 할 때에 비해서 모든 구역에서 골고루 벤틸레이션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중력에 따라서 레이어 1, 2, 3로 했을 때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 2, 3가 다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력을 안 받는 벤트럴하고 가장 중력을 받는 벤트럴 쪽은 하이플로우를 해도 이 벤틸레이션 양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CPAP 효과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가장 벤트럴, 그러니까 도살 에어리어는 이 하이플로우를 가지고 극복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 것은 이 벤틸레이션이 그 네 구역으로 나눠 봤을 때 가장 적은 데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하이플로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네이절 캐뉼라로 이미 많이 그 벤틸레이션을 받고 있었던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량이 적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어레이션이 적게 되는 데가 하이플로우 때 더 가스 익스체인지에 참여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플로우를 할 때는 네이절 캐뉼라를 할 때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coefficient of variation, 이것은 뭐냐면 그 네 구역의 편차를, 민 값으로부터의 편차를 이렇게 조사한 것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클수록 구역 간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불균질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이플로우를 하면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중력으로 해서 네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유의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결과는 하이플로우를 할 때 벤틸레이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벤틸레이션의 분포가 적어도 네이절 캐뉼라보다는 균질해진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다른 그룹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Non-Dependent Silenced Space가 EIT 방법으로 이 선들도 봤는데, 이 네이절 Non-Invasive Ventilation 할 때는 오히려 이쪽이 증가가 되는데 하이플로우 때는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NIV보다 하이플로우 때가 벤틸레이션의 분포가 이렇게 불균질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커니즘으로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건 실험적으로 이렇게 튜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채웁니다.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숨을 쉴 때 보면은 엑스프레션을 1, 2, 3 이렇게 엑스프레션 페이지를 네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엑스프레션 끝까지 이 튜브 안에 이산화탄소가 차 있죠. 그 이런 상태에서 다음 인스피레이션이 되면은 요 까맣게 된 것이 인스피레이션 공기 안에 섞여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CO2가 리브리딩이 되죠. 근데 하이플로우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엑스프레션 페이즈 뒤에 가면은 이렇게 CO2가 많이 없죠. 이때에 비해서. 그래서 와시아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될 때 리브리딩 되는 CO2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벤치 스타디로 해서 일본에서 나온 스타디인데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널 한 10리터, 20리터 정도 되면은 엔드 타이들 CO2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휴먼 스타디인데 COPD 환자들한테서 이 하이플로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본 것인데, 여기 보면은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때 미니트 벤틸레이션이 7.1리터고 하이플로우 20, 30, 40, 50리터로 올리면서 보면은 미니트 벤틸레이션이 6리터, 5.5리터로 줄어듭니다. 오늘 이 CPAP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요것만 요 숫자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하이플로우를 할 때 CO2가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때를 100으로 했을 때 하이플로우 20리터, 30리터 때 보면 다 유의하게 CO2가 떨어져요. 아까 미니트 벤틸레이션은 어땠었죠? 더 적었었잖아요.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때는 7리터 하다가 하이플로우 할 때는 5리터, 5.5리터밖에 안 됐는데도 CO2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데드 스페이스가 준다는 것입니다. 미니트 벤틸레이션이 주는데도 CO2가 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이플로우를 할 때는 데드 스페이스 프랙션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시비어한 하이퍼캡니아,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에스도시스가 심하지 않은 그런 난시비어 하이퍼캡니아에서 하이플로우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를 싱글 암으로 스타디를 했습니다. 71명을 했고 70세였고 남자가 조금 더 많고요. BMI는 21.6, 렁 디즈는 이제 뉴모니아 25명, 폴모니 이디마 17명, COPD 15명, 이런 정도였습니다. ABG를 보시면은 7.39, 그러니까 하이퍼캡니아가 있지만 심하지 않은 그룹이었어요. PaCO2 53, PO2 94 정도였고, 하이플로우는 FI는 35, 플로우는 한 35리터 정도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들을 obstructive 그룹, non-obstructive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PCO2는 되게 비슷했어요. 55, 여기는 53 정도였는데, 보시면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 PaCO2를 보면은 하이플로우를 한 다음에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54 정도에서 이렇게 50대 정도, 이때 되면은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obstructive 환자들 보면은 obstructive 환자들은 조금 줄어든 듯 하다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non-obstructive disease로 CO2가 높은 환자들, 그래서 풀모니 이디마라든지 이런 아니면 퓨어 뉴모니아 어떤 환자들을 보면은 이 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집니다. PCO2 레벨이 50대 중반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보면은 obstructive 그룹에 비해서 non-obstructive 그룹이 초반에 이 하이플로우를 적용했을 때 CO2가 떨어지는 것이 유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 이상윤 선생님 그룹에서 낸 건데, 이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하이플로우 했던 환자들 PaCO2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링 매칭을 해가지고 환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하이퍼캡니아 그룹에 비해서 이 하이퍼캡니아 그룹은 PaCO2 레벨이 치료하면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지나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pH도 7.30에서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PaCO2 레벨, 하이플로우 세라피를 하기 전에 PaCO2 레벨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폭이 크더라,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노가 하이폭시아 환자들한테 유용하지만 CO2가 높다고 해서 쓰기를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70건 정도 돼도 pH가 아주 낮지 않으면은 일단 하이플로우, 그러니까 인투베이션이나 이렇게 NIV 하기 전에 하이플로우를 먼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폭시아든 하이퍼캡니아든 모더릿한 레벨의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에서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는 그전에는 우리에게 네이잘 캐뉼라 쓰다가 마스크 쓰다가 안 되면 인투베이션인데 그 중간에 좋은 우리한테 어떤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폭시아는 엔드 엑스퍼트 렁 볼륨을 증가시키는 기전, 또 그다음에 렁의 에어레이션을 호모지나이즈 시키는 그런 기전, 그다음에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고 타이럴 볼륨을 늘리는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